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만 되면 항상 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불공평하다 불공평해 라는 얘기가 오가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겐 원형적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긍정왕으로 소문난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의 이름을 딴 신조어인데요. 왜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거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 부정적 사고라고 하죠. 여기서 원형적 사고를 한다면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잖아 라면서 초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와, 저도 한긍정 하는데 장원영 씨도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맞아요. 이런 날 출퇴근길 널널해서 럭키한 날이고 휴일수당이 있으니까 간식 사 먹을 수 있어서 완전 럭키한 날이죠. 초긍정, 원형적 사고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나나 아나운서 이한나입니다. 다른 문을 열어 따라갈 필요는 없어.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하루하루마다 색이 달라진 느낌 밝게 빛이 나는 길을 찾아 I'm on my way.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t's around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now. 어제랑 또 다른 짜릿한 나. 두려운 모든 게 설레게. 사소한 건 다 어떡해줘. Look at me now, look at me now. I'm on fire. 넌 그냥 믿으면 돼. I'm on my way. 보이는 그대로야. 모든 그의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t's around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어느 깊은 밤 길을 잃어도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fire. I hope you be so my dreams come true. 제일 좋은 어느 날의 deja vu. 머물고픈 어딘가의 낯선 view. I'll be far away. That's my life. It's around galaxy. Be alright. 날 장르로는 fantasy. 매일 내게 열리는 건 big big stage. So that is who I am. 네, 오늘 첫 곡으로 초긍정 장원영 씨가 속한 그룹이죠. 아이브의
I am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 다정이 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휴일인 만큼 또 푹 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약간 한 주간의 쉼표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에 계시든 오늘 또 이렇게 다다다와 함께 저 나나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정이 분들 저녁에는 다들 쉬시는 거 맞죠? 네, 피로가 싹 가시는 맛난 음식 드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프닝에서는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좋아의 뒤를 잇는 초긍정적인 사고를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 알파를 뛰어넘고 MZ세대를 뛰어넘어서 잘파 세대 사이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장원현 씨가 맛집에 들러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앞사람이 자기가 사려던 뱅오 쇼콜라를 다 사갔대요. 근데 너무 럭키하게 앞사람이 빵을 다 사간 바람에 자기는 갓 나온 뜨끈뜨끈한 빵을 받게 됐다. 너무 럭키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이게 여유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왜 다 사가지고 간 거야? 나 시간도 없는데 라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팬미팅에서 장원영 씨의 한 팬이 좋은 자리를 티켓팅하지 못했다며 속상해하니까 내가 자주 그쪽으로 봐줄게요 하면서 오히려 장원영 씨가 팬을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와, 이 마음씨도 반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데요. 사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정이 분들도 긍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다정이들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w.com 매월 첫 주에는요. 이제부턴 향토 음식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개편 후에 첫 방송이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맛 칼럼니스트이신 박상현 선생님과 함께 제철 맞은 기장멸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하는 날이죠. 어떤 노래들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바로 들으러 가볼게요. 1, 2, 3, 4. 네, 빨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저 DJ 나나 인사드릴게요. 나나의 플레이리스트의 이 삐지가 좀 바뀌었는데 더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아는 가정의 달 기념 세대 공감송입니다. 성인이 되고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들이 들으셨던 노래 영향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딱히 외우려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샌가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 또 부모님 세대에 들었던 명곡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리메이크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노래들 픽해봤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세대 공감송 명곡과 명곡의 리메이크 곡들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는요. 1999년 가수 박희경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백. 와, 저도 이 노래 아는데요. 정말 이 가사 도입부와 멜로디부터 정말 설렘이 가득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수 추 씨가 이 곡을 리메이크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사랑스러움이 가득가득 묻어날 것 같은 추의 고백,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첫 곡으로 들어볼게요. 말해야 하는데 내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떨려
그저 그런 친구로 생각했고 지금과는 달랐어. 미소 짓는 너를 보면 우리 사이가 어색할까 두려워. 하루 종일 망설이다 헤어지면 눈물만 흘렸어. 말하고 싶은데 사랑한다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아무 말 못하는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할 거야. 네, 두 번째 곡은 1997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전설의 아이돌 H.O.T의 행복. 와, 이 백투더 90년대네요. 저는 아마 이 노래가 나왔을 무렵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좀 더 클 것 같은데요. 왠지 모를 이 세기말만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노래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H.O.T의 곡만큼이나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리메이크 곡이 있는데요. 원곡이 나온 지 10년 만에 발표된 슈퍼주니어의 행복. 번도 난 너를 잊혀본 적 없어.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걸. 넌 너는 뭐야 날 잊혔던 거야. 지금 내 눈에
와,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요, 가정의 달 기념 세대 공감송을 주제로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은요, 2000년대에 발매된 아주 감성적인 곡입니다. 2001년에 발매한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입니다. 버렸다는 걸 혼자 울먹없는 나를 와, 저는 여기서 내레이션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르르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Z세대 이후로는 2021년 가수 청하와 콜드가 리메이크한 노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고요. 샵이 바로 원곡 가수인데요. 이제 들려드릴 노래는 청하와 콜드가 부른 리메이크 곡입니다. 힙한 느낌을 한 2스푼 정도 더 탄 것 같은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리메이크 버전 음악 큐!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다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난 잠시라도 내 입술 따뜻하게 데워준 커피가 되어주고 싶었었던 난 아직도 널 울리고 있을 거야 아마도 난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 말고 왜 이렇게도 너무 필요한 게 많은 건지 왜 지금 너를 만나지 않아도 널 울리고 있을 내가 나는 왜 이리도 싫은 건지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댈 사랑하며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 걷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어느 작은 내 이제 사랑 날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힘들었던 지나가 돌릴 수 없는 우리 I know 이제는 돌리지 못할 거란 girl You know 난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널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Remember I miss you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지나갈 사랑으로 난 그대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커져갈 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네,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 곡은 너무 유명해서 간첩도 오다 가다 들었을 것 같은데 바로 김수희의 남행열차입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오호.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와, 저도 이거 축제에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이 노래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남행열차 갈까라고 하면 온 여중생들이 막 열창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스테디셀러 곡을 트롯 대세들이 소화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출신 스타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이 부르는 남행열차, 마지막으로 트롯 왕자들의 노래를 들어보면서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마무리해볼게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마지막 열차 기적 소리 슬피 우는데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네, 나나의 플레이리스트 가정의 달 기념 세대 공감송을 주제로 노래 들어보셨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들과 모여서 이 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좀 화목함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족들과 더욱더 끈끈해지는 시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w.com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만 주고 날아오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다들 모이셨죠? 다양한 정보와 따뜻한 사연이 가득한 다정다감 5시. 오늘도 다정이들과 함께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의 모든 꿀팁 w.com.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발빠르게 검색 엔진처럼 알려드립니다. w.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사단법인 부산 로컬푸드랩의 이사장이자 맛 칼럼니스트이신 박상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처음 뵙게 되었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 등을 이렇게 탐구해가지고 그걸 글이나 강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마칼럼니스트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봄을 맞아서 개편 회의를 했었는데요. 네. 제작진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역의 향토 음식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좀 필요하다. 음식 얘기뿐만 아니라 좀 인문학적인 얘기를 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찾아보다가 1순위로 찾은 분이 바로 박상현 선생님이신데요. 음식과 인문학, 역사나 문화 이야기가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일단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우리가 이제 인문학,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인문학이 사회적인 좀 수요가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이제 인문학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든가 강연을 듣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커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 중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제 보는 모든 학문들, 역사,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사실 인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리고 음식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음식을 바라보느냐, 이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왜 지금 이 음식을 먹고 있을까?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왜 저 방식으로 먹었지?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역사나 환경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 이르기까지 네. 모든 영역의 어떤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결국엔 함축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음식 인문학이 그런 점에서 이제 요즘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부산의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지역과 지역 간의 융합, 또 일본, 중국 등 나라 간 음식의 융합 같이 융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네. 부산 음식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산이라는 도시를 한번 보죠. 이렇게 네. 이제 부산이라는 지명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이제 1876년에 여기 이제 부산항이 개항되면서 부산항은 왜 개항됐느냐? 이제 우리 한반도가 외부와의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열린 항구였거든요. 항구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숙명이 그것이죠. 외래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곳이고 원래 음식 문화는 이렇게 충돌하는 곳에서 발달합니다. 네, 그게 충돌이 좋은 말로 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융합이죠. 네. 뭐 영어로 얘기하면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충돌하는 곳에서 음식 문화는 다양해지고 우리가 해외 사례에서도 이렇게 좀 음식 문화가 유명한 곳들 네. 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일본의 나가사키, 프랑스의 마르세유, 뭐 터키 이스탄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문화와 문명이 충돌하는 곳들. 그래서 부산은 태생적으로 이런 음식 문화가 좀 융합되어서 다양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고 할 수 있죠. 와, 정말 이 부산 매력적인 도시네요. 오늘 소개해 주실 음식 딱 제철이기도 하고 또 최근 이슈가 되기도 했던 부산 음식인데 네. 기장 멸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네네. 부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부산이 이제 다양한 문화가 충돌해서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면 부산항이 개항하기 이전에 부산은 무엇이었을까? 그때도 존재는 했겠죠. 그쵸. 그러면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음식이 있었다는 건데 네. 부산항이 개항 이전의 음식, 부산 음식의 원형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기장 멸치로 담은 멸치 액젓이었던 거죠. 우와, 이 기장 멸치가 부산 음식의 원형이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한국 음식 문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미료는 간장과 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렇게 콩을 삶아서 메주를 쑤어서 이렇게 된장을 담고 된장을 다시 더 숙성시켜가지고 간장을 넣는데 콩이 사실은 콩은 굉장히 흔한 작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콩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농경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산은 해안 지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기 그 전라도나 뭐 가까운 김해와 같은 이런 넓은 평야가 없어요. 그러면 땅이 그렇게 농경지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콩이 귀했던 거죠. 네. 그래서 콩 대신 그래서 우리가 콩으로 담은 간장, 된장 등은 콩 두자를 써가지고 두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선, 멸치 같은 생선을 가지고 소금에 버무려서 만들어낸 액젓은 생선, 고기로 만들었다고 해서 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특히 부산을 비롯한 이 해안 지방은 콩으로 만든 간장, 된장보다는 오히려 생선으로 만든 어장, 대표적인 멸치 액젓 이 문화가 바로 우리 음식, 부산 음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강화도에서 왔거든요. 네. 해안 지방이어서 새우젓이 엄청 유명해요. 그럼요. 네. 강화도의 모든 음식은 새우젓으로 간을 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부산은 모든 음식을 멸치 액젓으로 간을 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멸치가 많이 잡혔겠네요? 네, 부산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액젓용 멸치 생산량의 60%가 기장에서 나거든요. 지금도 많이 잡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부산의 전 바다, 그러니까 지금 영도 바다, 네. 그리고 저기 다대포 바다, 가덕도 바다, 부산의 모든 해역이 사실은 멸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제 멸치가 예로부터 아주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네. 우리가 액젓을 담으려면 근데 멸치만 있으면 안 되죠. 그쵸. 네, 소금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소금, 이 액젓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왔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이 소금 산지는 서해안이 좀 유명한데 네. 어떻게 좀 공수해 왔을까요? 예, 참 우리가 소금은 이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이제 조미료거든요. 네. 근데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를 퍼보면 바닷물 속에 염도는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96.5%를 증발시켜야 돼요. 엄청난 양의 그 땔감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네. 돼서. 그래서 바닷물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그래서 예로부터 소금은 전매 산업이었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판매하는, 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네. 세금보다 더 많이 돈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 강력하게 국가가 소금을 관리하고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금이 조선시대 때 제일 많이 나던 지역이 어디였느냐? 그 대표적인 염전 2개를 부산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와. 지금 서해안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네. 믿기 힘드실 텐데 조선시대 때는 서해안보다는 오히려 부산에서 소금이 더 많이 났습니다. 와. 그 대표적인 곳이 지금 이제 명지 하면 대파가 유명하죠. 명지 네. 대파가 유명한데 명지의 그 넓은 대파밭이 대파 이전에는 염전이었어요. 소금을 생산. 그래서 명지 염전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생산량이 더 많았던 곳이 지금 이제 그 부산 시민들에게 어디라고 얘기하면 가장 정확하냐면 용호동에 있는 네. 그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 와. 거기가 소금이 나는 갯벌이었어요. 그래서 소금 동이를 묻어둔 갯벌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에 가면 분포 혹은 분계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학교를 가보면 분포초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뭐 분포우체국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다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났고 그래서 부산은 멸치가 많이 잡히고 소금 생산량도 많으니까 멸치 액젓을 만들기에는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었던 거죠. 와, 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부산의 매력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이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 같은 도시 부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와, 강서구가 소금 생산 1번지였다고 하니까 진짜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이 기장 대변항에 가면 멸치 터는 장면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멸치잡이 배를 보시면 그 멸치 그물은 좀 독특합니다. 유자망이라고 그래서 네. 그물이 폭은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이가 1km에서 2km 정도 돼요.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와. 그럼 이제 멸치대가 이제 그 긴 그물 속에 이렇게 갇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잡아서 이렇게 배 위에 끌어올리기만 합니다. 아. 현장에서 이렇게 네네. 털거나 하지 않고 끌어올려서 일단 배에 실어서 가지고만. 네, 그래서 기장에 이제 가장 그 멸치배들이 많은 곳이 대변항인데 네. 대변항에 가져와서 선원들이 이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붙어서 이제 멸치를 털어요. 그물을 털어야 이제 그물 사이에 끼어 있는 멸치들이 떨어지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이렇게 이 노동의 피로도 덜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동작도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오. 이걸 이제 후리소리라고 하는데 우와. 그물을 후릴 때 내는 부르는 노래 그래서 후리소리라고 하는데 약간 노동요 같은 노동요죠. 거군요. 전형적인 노동요고 예전에는 이맘때 기장 대변항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그물을 타는 후리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네. 지금은 이 멸치잡이 배를 타시는 선원들이 대부분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우리 말조차 힘든 상황에 네. 이런 소리까지는 하실 수 그쵸. 없어가지고 정말 조용하게 멸치만 털고 계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또 전통 문화인데 네. 이 노동요 자체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갓 잡은 멸치를 회로 즐길 수 있다고 우리 다정이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봄에 네. 가장 맛있는 기장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게 이제 멸치 요리들인데 보통 봄 멸치가 3월 말에서부터 5월 말 혹은 6월 초까지 잡히거든요. 네. 봄 멸치가 우리가 액젓을 담을 수 있는 이유가 살이 부드러워요. 오. 네, 살이 많이
붙어 있긴 한데 이게 살이 부드러워가지고 소금에 잘 녹아요, 단백질이. 그래서 이제 먹기에도 부드러우니까 네. 그냥 신선하니까 회로 먹어도 부드럽게 이렇게 녹아요. 녹는 와. 정도고, 이걸 찌개를 끓이거나 이러면 이제 부드럽게 이제 쌈밥처럼 이렇게 쌈을 싸서 먹을 수도 있고, 멸치와 관련된 각종 요리들이 이제 많이 봄에 특히 기장에 가시는 분들이 뭐 무침도 드시고 회도 드시고 찌개도 드시고. 그래서 찌개는 쌈밥으로 드시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세요. 네. 봄에 잡히는 멸치를 가지고 먹는 건 많이 아시는데 가을에도 잡혀요. 똑같은 멸치가 우와. 봄에 한번 잡혔다가 가을에도 한번 잡히는데 가을에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추운 겨울 바다를 이기기 위해서 살이 단단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진 살은 소금에 녹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이제 좀 단단하게 이런 단단한 걸 가지고 예전부터 기장에서 만들어 먹었던 게 식혜 들어보셨습니까? 식혜요? 곡물로 이렇게 생선을 발효시켜 가지고 만든 가자미 식혜. 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장에서는 멸치를 가지고 식혜를 만들었거든요. 우와, 그 무슨 맛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곰삭은 맛이 나는데 그 알싸하면서도 개운한 그리고 매운맛 그리고 이것이 매운맛. 기장에서는 이제 겨울 깍두기를 담을 때 네. 이렇게 멸치 식혜와 깍두기를 버무려 가지고 겨울에 드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 이걸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기장분들도 물론이고 부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잊혀져가는 음식이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다정이 분들 중에서 나 멸치식혜 먹어봤다. 그럼 정말 봤다. 기장 토박이십니다. 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멸치 자체가 대표적인 식재료이기 때문에 육수부터 이 멸치 꼭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말린 멸치를 국물 내는 용도로 쓰시는 게 굉장히 지금 일반적이죠. 네. 하지만 이건 우리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일본 문화인데 이걸 우리 문화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말린 멸치를 국물 내는 용도로 쓰지 않았고 네. 국물 내는 용도로는 액젓으로 이제 국물 맛을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액젓으로 내셔도 됩니다. 반드시 네. 뭐 멸치를 우려서 내셔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모든 음식 국을 끓이거나 김치찌개를 하거나 뭐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마른 멸치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우리 문화화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우리 전통의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멸치를 식재료로 애용하나요? 많이 먹습니다.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엔초비 들어보셨죠? 네. 예, 엔초비 그러니까 뭔가 세련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엔초비 피자, 엔초비 파스타 이런 것들은 익숙하게 드시거든요. 네. 근데 엔초비를 한글로 옮기면 멸치거든요. 그래서 멸치 피자, 멸치 파스타 이런 조금 생소하네요. 네, 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먹는 엔초비, 또 엔초비는 샐러드로도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그거 대신에 차라리 우리 기장 봄멸치를 가지고 파스타를 하거나 피자 위에 이렇게 토핑을 하시거나 하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와. 요즘 기장에서 좀 젊은 이 로컬 기업을 운영하시는 젊은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장 멸치를 이제 올리브 오일에 재우는 기장 스타일의 네. 엔초비 필렛을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와.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네. 오, 이렇게 또 하나의 조화로운 이런 식품이 탄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부산의 기장멸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좀 아쉬웠던 점은 이 기장멸치 축제가 올해 열리지 않았잖아요. 네. 정말 내년에는 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고 좀 전에 제가 이제 후리소리 때 말씀드렸듯이 선원들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축제는 이들이 좀 함께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기장에서는 뭐 내년에는 꼭 좀 우리 기장을 사랑하시는 젊은 청년분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축제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아쉽지만 내년은 꼭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축제가 꼭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W.com 부산 로컬 푸드랩 이사장이자 맛 칼럼니스트이신 박성희 선생님과 기장 멸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셨는데 어떠셨나요?
즐거운데요. 저는 이렇게 늘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네. 음식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특히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네. 진짜 눈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부산에 대해서 한꺼풀 더 알아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소재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문다다로 찾아올게요. 악뮤의 물 만난 물고기. 한바탕 휩쓸고 간 보통의 잔해 속에 언제 그랬냐는 듯 잠드는 파도 비치는 내 얼굴 울렁이는 내 얼굴 너는 바다가 되고 난 배가 되었네 고독하니 머무는 바람도 아지 속에 죽음이 어색할 만큼 찬란한 빛깔들 날아가는 생명들 헤엄치는 생명들 너는 물감이 되고 난 붓이 되었네 너는 꼭 살아서 지푸라기를 잡았어 내 이름을 기억해줘 말을 잘했던 외로움을 좋아했던 바다의 한마디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헤엄치듯이 살길 Live like way we sing 한바탕 휩쓸던 보통의 잔해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마지막 작품 독백의 순간을 버티고야 비로소 너는 예술이 되고 전설이 됐네 너는 꼭 살아서 죽기 살기로 살았어 내가 있었음을 음악해줘 그는 동경했던 기어코 너를 만나서 물고기처럼 떠나야 했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way we sing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way we sing 제가 29살인데 선택했던 게 생각보다 또 안 맞구나 해서 취직을 새로 준비 중입니다 지금. 네.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고맙고 힘을 줘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그대들을 위해 마음은 편안하게, 입꼬리는 즐겁게 올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가족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처럼 혼인이나 혈연 등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며 유대로 뭉쳐진 단일 집단이다. 또 조부모와 손자, 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족,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자녀를 입양한 입양가족,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족 등이 있다. 구성원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며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공통된 문화를 만들어낸다. 가족의 정의. 와, 벌써 5월이네 싶으면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됐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가구 인원이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또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특히나 홀로 노년을 보내는 노인 1인 가구가 역대 최대치를 찍으면서 고독사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누구네 집 숟가락 개수도 다 안다라고 할 정도로 옆집의 대소사를 다 공유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인사조차도 좀 어렵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주변에 홀로 사시는 이웃들이 있다면 한 번 살필 거 2번, 3번 더 살펴주시고 또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이 다다다와 함께 해주신 우리 다정이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애정하고요. 저희 끝곡으로 여러분들 꽃길 걸으시길 바라면서 김세정의 꽃길 띄워드릴게요.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세상이란 게 제법 춥네요. 당신의 안에서 살던 때보다 모자람 없이 주신 사랑이 과분하다 느낄 때쯤 난 어른이 됐죠.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야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문득 쳐다본 그 입가에는 미소가 폈지만 주름이 졌죠. 내게 인생을 선물해주고 사랑해란 말을 그리도 고마운가요. 한 송이 꽃을 피우려 작은 두 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을까. rewind 돌이킬수록 더 미안 포기야 나를 포기해버린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길 봐 예쁘게 피었으니까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겨울이 와도 마음속에 봄 향기가 가득한 날 한결같이 시들지 않는 사랑 때문이죠. rewind 짧은 바람 같던 시간 날
품에 안고 흔들림 없는 화분이 되어준 당신의 세월